65세 이상 어르신이 전국 어디에서든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님은 여전히 매번 교통비를 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원이 되는 줄도 모르고 신청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가족은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의 치료비 때문에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라에서 치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이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가족은 그 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복지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대상자, 치매 가족, 소상공인, 취약계층, 근로자까지 실제로 우리 가족과 내 이웃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대거 시행되거나 확대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변화들을 우리는 왜 뉴스 한 줄로만 접하고 끝내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지금부터 2025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복지 정책 9가지를 조목조목 짚어드립니다. 단순히 정책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까지 실제 적용 방법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교통비, 병원비, 연금, 일자리, 지원금, 세금 혜택, 삶에 바로 적용되는 제도들만 선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상황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조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은 반드시 저장해 두시고 가족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복지 혜택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지금 신청만 하면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2025년 달라지는 복지 정책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전국 대중교통 무료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만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혜택 전국 확대. 2025년 가장 먼저 달라지는 복지 정책 중 하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 혜택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교통비 면제 정책이 이제는 전국 단위로 확대됩니다.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작은 시군구까지 포함해 어르신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지하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단순히 버스나 지하철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에 따라 마을버스, 광역버스, 일부 기차 노선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KTX는 제외되지만 ITX나 새마을호의 일부 구간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별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는 마을버스까지 포함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마을버스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기차 혜택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책은 중앙정부가 틀을 만들고 각 지자체가 적용 범위와 방식, 신청 절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입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신분증, 사진, 교통카드 발급 신청서 등을 준비해서 주민센터나 지정된 교통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복지카드나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 발급 후 이용해야만 무료 승차가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교통비 몇천 원을 아끼는 차원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고 시장을 다니고 손주를 만나러 이동할 수 있는 삶의 자유와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이 혜택은 어르신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지출 부담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달 수십 번 이동하시는 어르신이 계신 가정이라면 연간 수십만 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복지가 아닌 생활의 질을 지키는 실질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모든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꼭 안내드려야 할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인상 및 감액 기준 완화. 두 번째로 달라지는 핵심 정책은 기초연금 인상과 감액 기준 완화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기존의 월 30만 원대에서 약 10만 원 가까이 인상되는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 연금으로는 전기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조금만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깎여서 못 받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하나는 금액의 인상, 다른 하나는 소득 기준의 완화입니다. 우선 월 최대 40만 원이라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단독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그 지급 금액 자체가 높아지면서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주요 생활비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소득 인정액이 조금만 초과해도 기초연금이 전부 깎이거나 아예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용돈을 보내줘도 그게 소득으로 잡혀 연금이 줄어드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자식이 돈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불합리한 감액 기준이 일부 폐지되거나 완화됩니다. 실제 생활과는 동떨어진 기준이었던 부분들이 손질되면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는 어르신들도 연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금액 증가가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의 수가 더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난 대상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및 사전 자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단 한 달, 단 하루라도 더 빨리 신청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어르신 본인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을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줄 중요한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바로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확대. 치매는 어르신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을 뒤흔드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발견하고 더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국가 차원의 치매 조기검진과 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제는 어르신이 스스로 증상을 자각하기도 전에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기존에는 고위험군 위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인지기능 검사가 이제는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조기검진은 증상 초기에 병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단 이후의 지원입니다. 과거에는 치매 진단을 받아도 실제 치료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본인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MRI, CT, 약물치료, 수술까지 단계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들었고 이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가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는 치매 관련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특히 초기 진단을 통해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지원 비율이 더 높아져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병원 치료뿐 아니라 치매 예방을 위한 상담과 관리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인지훈련, 기억력 향상 운동, 가족 대상 교육까지 지역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제도의 핵심은 조기 발견입니다. 치매는 빨리 발견하고 대응할수록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괜찮다, 검사받기 불편하다며 검진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면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주변 어르신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해 검진 일정을 잡고 제도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주는 만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지금 이 정책은 반드시 활용해야 할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4.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요즘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친구이자 인생의 위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아프거나 고양이가 다쳤을 때 동물병원비는 생각보다 큽니다. 간단한 진료만 받아도 몇만 원, 혈액 검사나 영상 촬영이라도 받으면 10만 원이 훌쩍 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2025년부터 노년층을 위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어르신이라면 반려동물 병원 진료비의 80%를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상은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층 반려동물 보호자이며 해당 지역에서 먼저 시범 시행을 거쳐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방접종, 기초진료, 간단한 수술, 검사 비용 등이 포함되며 대부분의 기본 진료 항목에서 실제 병원비의 80%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단, 고급 미용이나 장난감 구매 같은 일상용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별도의 서류 없이도 자동으로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지 어떤 병원이 참여 병원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단순히 동물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정책은 정서적 고립을 겪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심지어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야 했던 상황을 막아주는 실질적이고 따뜻한 복지 정책입니다. 또한 보호자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 반려동물의 건강을 미리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보와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이 사업은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전국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어르신이 주변에 계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자체 복지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시행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소중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아끼는 어르신들의 삶을 위한 정책, 이제는 나라가 함께 책임집니다. 5.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강화. 매달 생계비가 빠듯한 분들, 주거비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는 분들, 2025년 이런 분들을 위한 생활지원금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 즉 소득이 낮거나 혼자 사는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그리고 고용이 불안정한 분들을 중심으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긴급복지 제도가 존재했지만 신청이 어렵거나 기준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는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제외됐던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금성 지원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현물이나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던 일부 지원 항목들도 이제는 직접 쓸 수 있는 생활비 형태로 지급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 주거비, 공공요금, 식료품 구입비 등으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 중증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신청 경로가 훨씬 쉬워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복잡한 서류를 들고 여러 기관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주민센터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신청과 자격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내가 어떤 복지제도의 대상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지 대상이 아닐 거예요. 누가 나 같은 사람까지 챙겨주겠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 제도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생활이 빠듯하고 공과금이 밀리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잠시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오래가지 않도록 국가가 함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정책의 목표입니다. 6. 소상공인 회복 크레딧 50만 원 지급.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매출은 줄고 임대료, 전기세, 건강보험료는 매달 빠짐없이 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50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번 달 숨통이 트이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현실적인 금액입니다. 2025년 정부는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위한 회복지원금, 일명 회복 크레딧 50만 원 지급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즉 영세 자영업자와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중심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 지원금이 사업장 운영에 꼭 필요한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요금, 건강보험료, 임대료 같은 고정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목적형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게를 유지하기 위한 고정 비용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작은 가게 하나가 문을 닫는다는 건 그 가족의 생계가 끊기는 것이고 그 가게가 있는 골목의 활기가 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복 크레딧은 단기 지원이 아니라 상반기 지급을 시작으로 점진적 확대를 고려한 시범 정책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 되는 1차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자체별로 전용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 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전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과 매출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간편 조회 시스템과 자동 안내 문자 발송 기능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회복 크레딧은 다른 정책과 중복 지원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바우처나 긴급복지 대상인 소상공인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여러 제도를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너무 힘드셨을 겁니다. 장사가 안 돼도 임대료는 그대로였고
전기요금은 오히려 오르기만 했습니다. 이번 회복 크레딧은 그동안 버텨온 분들에게 보내는 국가 차원의 작지만 중요한 응답입니다. 7월 14일 이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나는 수입이 거의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차 한 대 있다고 보험료를 더 낸다고? 이런 의문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더 정교하고 공정한 산정 기준으로 개편됩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차량, 재산 등 간접 요소의 반영 비중을 낮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차량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수입이 없는데도 10년 된 차량 한 대 때문에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던 겁니다. 이제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됩니다. 실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차량이나 재산은 참고자료 정도로만 반영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손질됩니다. 과거에는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고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이 차이를 줄이고 같은 소득이면 유사한 보험료를 내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행정정리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중장년층 자영업자,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노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갑니다. 예상 적용 대상은 약 800만 명 이상이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보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편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나의 보험료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건강보험 미리 계산하기 또는 보험료 변화 안내문을 통해 2025년부터 달라지는 보험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보험료 경감 또는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기 위한 구조 개선입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도, 주변의 자영업자 이웃들도 이제는 보다 공정한 기준 아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이 변화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 기후동행 카드 전국 확대 추진. 2025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시작한 기후동행 카드가 전국 여러 지역으로 확대 추진됩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월 정액 요금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 교통 패스입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다자녀 가정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6만 5천 원의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까지 무제한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 광역시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후동행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 감소와 교통 체증 완화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교통비를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매번 교통비를 지불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듭니다.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전용 교통카드에 충전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카드를 태그하면 끝입니다. 이 카드는 스마트폰 앱과도 연동되어 잔액 확인과 충전, 사용 내역 조회가 편리합니다. 특히 청년층과 다자녀 가정,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국 확대 추진에 맞춰 더 많은 지역에서 이용 가능해지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단순한 교통카드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입니다. 내 주변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기후동행 카드 도입 현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살리고 교통비도 아끼는 기후동행 카드. 2025년에는 더욱 많은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9. 노인 일자리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2025년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크게 확대해 1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익형 일자리는 물론 시장형, 취업 알선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입니다. 시장형 일자리는 생산, 판매 활동을 통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립형 일자리입니다. 이외에도 시니어 맞춤형 취업 알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재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크게 강화됩니다. 어르신들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 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훈련 기회가 제공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교육은 물론 건강관리, 문화예술,
외국어 등 흥미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도 늘어납니다. 이러한 일자리와 교육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연결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각 지역별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도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배움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2025년이 될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운동과 스포츠 활동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기존의 문화비 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체육활동 지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노인 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체육활동 관련 지출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도 포함될 수 있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운동을 즐기고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건강한 삶과 똑똑한 절세를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여러 복지 정책과 지원 제도들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큰 힘이 되어줄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복지는 단순한 혜택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주변의 지원과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신청 방법이 복잡해 보여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 조건,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곳들이 많으니 꼭 먼저 문의해보시고 도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받는 작은 도움이 그동안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일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드릴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복잡한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전달하고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책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작은 정보 하나가 큰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복지 한마당이 여러분 곁에 늘 든든한 정보 친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알려드린 정책과 제도는 한번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내용에 귀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복지 정책을 놓치지 않고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채널과 함께 꾸준히 정보를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가까운 가족, 이웃, 친구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도 힘든 상황 속에서 묵묵히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용기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더 밝고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부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 다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